40년 동안 한 회사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종착역에서 나는 깨달았다. 달려온 방향은 맞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고 왔다는 사실을. 서울 강남의 대형 전자회사 연구소. 임원들과 직원들이 가득 모인 강당에서 백상훈 연구소장의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40년 근속 기념 금시계를 받으며 마지막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해 평생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흑수저 출신이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노력과 성실함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GD전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백 소장은 한국의 전자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고, 특히 그가 개발에 참여한 반도체 기술은 회사의 성장을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아내 김미연은 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세 자녀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맏딸 수지는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 상우는 스타트업 창업으로 바빴으며 막내딸 수아는 대학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백 소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 하루하루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잔 어떠세요? 그의 오랜 부하 직원 정민준 부장이 위스키 한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만두자. 집사람이 기다릴 테니. 백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지만 사실 아내가 기다린다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그의 귀가 시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늘 밤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던 그였기에 가족들은 이미 그의 부재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 GD전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 부장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백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이 앞으로 더 잘해주게. 난 이제 쉬는 시간이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백 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로지 회사와 연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젊은 부모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퇴근 후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 소장에게는 퇴근 후의 삶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미연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일찍 오셨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남편의 퇴임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환영이나 축하의 말은 없었습니다. 퇴임식은 잘 끝났어? 그래, 별일 없었어.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짧아졌고 이제는 일상적인 몇 마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백 소장은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는 문득 옷장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여행, 그리고 아이들의 졸업식까지. 앨범 속에는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 속에서 백 소장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중학교 졸업식부터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어디 있었지? 백 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수진의 중학교 졸업식 때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상우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대학 입학식에도 그는 회의 때문에 빠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지? 가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항상 회사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라는 핑계가 사라진 그에게 남은 것은 낯설기만 한 가족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백 소장은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아이들 요즘 연락 오나?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수진이는 지난주에 전화 왔었고 상우는 2달 전인가? 창업한다고 바쁘대요. 수아는 가끔 문자해요. 그래? 내가 좀 연락해 볼까? 지금요? 아이들 다 바쁠 텐데. 아내의 말에 백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퇴임을 축하하러 온 직원들은 수백 명이었지만 정작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여행이라도 가볼까? 아내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요? 당신 여행 싫어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생각해봤어. 글쎄요. 저는 다음 주에 동창회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내의 말에 백 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에게도 자신 없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 없이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소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연구실도 회의실도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는 아내에게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던 그는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은 그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던 중 그는 공원을 청소하는 노인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이들은 70대로 보였지만 활기차게 공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백 소장은 충동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들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새 얼굴이시네요. 혹시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세요? 자원봉사요? 네, 우리는 늘 푸른 봉사단이라고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예요. 매주 3번 이렇게 모여서 공원을 정리하고 때로는 지역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있답니다. 백 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생 연구실과 회의실에만 있던 그에게 공원 청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조끼 하나 입으세요. 아, 제 이름은 박종호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은퇴했어요. 백 소장은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단순한 활동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연구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닌 그저 공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상훈 씨,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박 씨의 제안에 백 소장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 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공원에서 자원봉사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아내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재미있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요? 당신이? 왜 이상한가요? 아니, 그냥 의외라서요. 당신은 항상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자 백 소장은 자신이 얼마나 경직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했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가족 여행도 아이들과의 놀이도 아내와의 데이트도 모두 그의 기준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내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변할 수 있죠.
그날 밤 백 소장은 오랜만에 가족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놓쳤던 시간을 되찾고 잃어버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많이 바빠서 너희들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시간이 된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막내딸 수아였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그 순간 백 소장은 자신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화를 원한다는 것조차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만큼. 아니, 건강 문제는 아니야. 그냥 아빠가 이제 시간이 많아져서. 아, 퇴직하셨구나. 축하해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그때 만날까요? 수아의 메시지에 백 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들 상우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바로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 백 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아들 상우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대기업 입사를 거부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백 소장은 심하게 그를 꾸짖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맏딸 수진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바로 답장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백 소장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3회 늘푸른 봉사단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는 시간,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산책까지. 그는 서서히 퇴직자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평생 성과와 효율성만을 추구해온 그에게 이런 여유로운 삶은 아직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상우는 여전히 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맏딸 수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화상통화 약속을 2번이나 취소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해요. 당신이 40년 동안 쌓아온 벽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길 바라면 안 되죠. 아내의 말에 백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즉시 실행되고 결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 그들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를 기다려야지. 백 소장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새로운 일상에 더욱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마침내 막내딸 수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백 소장은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어 긴장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인 수아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녀의 연구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백 소장이 평생 몸담았던 전자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였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퇴직 후에는 어떠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백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의미 있는 시간이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봉사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아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변하셨네요. 전에는 항상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많이 미안해.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수아는 아버지의 솔직한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솔직히 저도 아빠가 조금 무서웠어요.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시고 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백 소장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항상 자녀들의 최선을 바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선은 항상 자신의 기준이었고 자녀들의 생각과 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경직된 사람이었던 것 같구나.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아빠 회사와 같은 대기업들의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웠는데, 아빠가 이렇게 변하셨으니 이제는 제 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 소장은 딸의 연구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수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오빠는 요즘 어때? 백 소장이 조심스럽게 상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빠요.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행복해 보여요. 백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가 대기업 입사를 거부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그는 심하게 화를 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아들을 비난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네, 오빠.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아빠, 오빠도 사실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냥 자존심이 세서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수아의 말에 백 소장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 소장은 다시 한번 상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우야, 아빠가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시간이 된다면 내 회사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몇 분 후 상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회사에 오실 건가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백 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첫 단추를 끼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는 잃어버린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독서,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전의 백 소장에게는 비효율적인 일들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화요일 오전 백 소장은 아들 상우의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오비전이라는 회사 간판이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아들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로비에서 기다리던 상우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32살의 상우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패션과 분위기는 전형적인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컬러풀한 양말까지. 과거의 백 소장은 이런 옷차림을 불성실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회사가 꽤 크구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니? 현재 23명이에요.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지만 활기찬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개방형 레이아웃의 공간에서 젊은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색상의 포스터와 함께 회사의 미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미래를 바꾸는 혁신 네오비전. 백 소장은 의아했습니다. 상우가 환경 관련 사업을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회사는 정확히 뭘 하는 곳이니? 상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공장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환경 영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죠.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니?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수아의 영향이 컸어요. 수아가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빠가 계시던 회사도 환경 문제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더 쉽게 환경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백 소장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온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이 회사를 차렸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아빠의 회사가 모티브였다고. 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니? 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항상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으라고 하셨으니까요. 환경 문제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백 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상우야. 내가 너무 고지식했던 것 같아. 상우는 아버지의 솔직한 사과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사실 저도 아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했어요. 아빠는 항상 최고를 원하셨는데 저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따라 회사를 일구는 모습이 오히려 자랑스럽구나. 백 소장의 말에 상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버지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발 중인 기술, 직원들의 업무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놀랍게도 백 소장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상우야, 솔직히 말해봐. 회사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니? 상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좋은 기술과 팀원들은 있지만 대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렇구나.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상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신다고요? 그래. 내가 업계에서 40년 일했으니 아는 사람들이 있지. 투자자들에게 너희 회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상우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던 그는 이 순간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상우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아빠,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는 아빠에게 뭔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증명이라고? 네. 아빠는 항상 대기업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요. 백 소장은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았어, 상우야.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었던 거지. 오히려 내가 더 진취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인정에 상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 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껴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오래된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백 소장은 아내에게 상우와의 만남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아내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과거의 백 소장이라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위험한 도전을 한다며 비난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상우를 인정해주다니 정말 놀랍네요. 상우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기준만 강요했으니.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늦지 않았어요. 우리 수아도 당신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백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백 소장은 늘푸른 봉사단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활기차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상훈 씨, 처음이시라 힘드실 텐데 잘하고 계세요. 봉사단장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은퇴하고 처음에는 무척 방황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백 소장은 박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은퇴 이후 비슷한 방황을 경험했으니까요. 박 씨는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리 크진 않았지만 30년 동안 한 회사를 운영했죠. 그래서 더 은퇴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결정할 일이 없으니. 정말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내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활동을 하면서 백 소장은 자신이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지관 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각각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서로를 의지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부부를 보세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네요. 두 분이 함께 복지관에 오신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남편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아내분이 끝까지 곁을 지키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두 분이 함께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죠. 백 소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아내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40년을 함께 했지만 그가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좁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와인도 한 병 구입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 소장이 꽃을 선물한 것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당신에게 소홀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은퇴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 같네요. 그게 나쁜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갑죠. 당신이 회사에만 몰두할 때는 가끔 내가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백 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연아.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날부터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시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두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오래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유럽이나. 백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 이제 시간도 많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아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수진이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있는 딸도 보고 싶으니까요. 당연하죠. 수진이도 만나고 유럽도 가고. 우리가 미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 소장은 오랜만에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막내딸 수아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아가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빠가 많이 달라지셨다고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있어요. 아빠 읽어보셨으면 해서. 수아는 자신의 논문 초안을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제목은 전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내 논문이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백 소장은 감동했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직접 보여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잘 읽어볼게. 사실, 아빠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아빠가 계셨던 지리전자의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백 소장이라면 화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비판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수아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과거에 그는 절대 자신의 업적이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은퇴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준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가 아빠의 인정을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이미 만나고 왔단다. 상우의 일에 대해 이제는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 오히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더구나.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오빠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기뻐요. 사실 저도 졸업하면 오빠 회사에서 일하는 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 환경 전문가로서 내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아빠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백 소장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게.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백 소장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백 소장은 수아의 논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아가 지적한 환경 문제들은 그가 지리전자에서 일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내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백 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회사의 성장과 이익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야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아의 논문에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적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 그리고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까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수아의 연구에 값진 조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내가 내 회사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기 너머로 상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요? 정말인가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내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물론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단지 내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싶을 뿐이야. 아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 돈은 아빠와 엄마의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걱정 마. 충분히 생각했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상우의 감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빠. 아빠의 지원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백 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위나 성취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왜 이제야 이걸 깨달았을까? 잠자리에 들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당신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그래도 너무 늦은 것 같아.
아이들이 자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연아.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다음 날 백 소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늘푸른 봉사단의 활동날이 아니었지만 그는 혼자서라도 공원 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백 소장님, 혼자 나오셨네요. 공원 한켠에서 박 씨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혼자 나와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가끔 활동날이 아닐 때 나오곤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 소장은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내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40년 동안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찾은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찾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일하느라 놓쳤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큰딸 수진이. 아직 만나지 못하셨나요? 네, 수진이는 제가 대학에서 환경디자인 전공을 반대했을 때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 아이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갔고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지금은 그곳에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지만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따님은 자신의 길을 찾아 성공하셨네요. 맞아요. 이제야 그 아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직접 만나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럼 직접 미국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장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요. 백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내와 함께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수진이도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날 오후 백 소장은 미국에 있는 수진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수진에게는 아침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걱정하지 마.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좋은 소식이요? 응, 엄마랑 내가 다음 달에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도 만나고 싶어서. 괜찮을까?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러 미국까지 온다는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여행을? 그래, 이제 시간도 많고 엄마와 함께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보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야. 물론 좋죠.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을 아빠와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도 기대된다. 그리고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예전에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환경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이었는지.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 인생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통화를 마친 후 백 소장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 자녀 모두와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상우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대형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것도 지디전자에서요. 지디전자에서? 백 소장은 놀랐습니다.
GD전자는 그가 평생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네. 아빠가 예전에 함께 일하셨던 정 부사장님이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빠 덕분에 미팅 기회를 얻게 되었죠. 내 덕분이라고? 네, 정 부사장님이 아빠에 대해 물어보셨고, 제가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빠의 평판이 그만큼 좋으셨나 봐요. 백 소장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신뢰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상우야. 내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저희 회사가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백 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이미 자랑스럽단다, 상우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일이니까. 상우는 아버지의 인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아, 그리고 수아한테 들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수진 누나도 만나러 가신다면서요? 그래, 다음 달에 갈 예정이야.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지. 그럼 저와 수아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가족 모두가 함께요. 백 소장은 놀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물론이죠. 누나를 만나는 것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도 정말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백 소장은 아내에게 상우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기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간다고요? 그래요. 수진이도 상우, 수아까지. 모두 함께요. 몇 년 만이죠?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한 게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수진이가 대학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 소장의 삶은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와 성과에만 집중했던 그가 이제는 가족과 관계,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40년 동안 나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는 은퇴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1.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자녀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3.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계속하기. 4. 상우의 회사에 내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 주기. 5. 수아의 연구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6. 수진이와의 관계 회복하기. 이 목표들은 과거에 그가 세웠던 5년 내 임원 승진, 매출 20% 증가 같은 목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새로운 목표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늘푸른 봉사단의 정기 미팅에서 백 소장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 청소와 노인복지관 봉사도 좋지만 조금 더 우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은 어떨까요? 봉사단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일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형태로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백 소장의 제안에 봉사단원들은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특히 박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늘푸른 멘토단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퇴한 전문가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과 인생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 소장은 이 활동을 통해 또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상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저희 회사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예요. 아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백 소장은 놀랐습니다. 과거에 그는 환경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상우야. 내가 잘 검토해 볼게. 아빠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다루는지 아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백 소장은 아들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40년 경력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게, 상우야. 너희 세대가 우리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백 소장의 은퇴 후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직위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세상에 남기는 긍정적인 영향임을.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에 위치한 디자인 스튜디오. 백수진은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뉴욕에서 환경 친화적 디자인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평소와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변했다고. 수지는 동생 상우와의 영상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미국까지 그녀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온다는 계획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가 맞긴 한 걸까?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환경 디자인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내 전공이 무슨 미래가 있냐? 제대로 된 공학이나 경영을 공부해야지. 그때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이후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미국 유학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수진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비행기 표 예약했어. 다음 주 목요일에 도착할 거야. 네, 엄마. 정말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상우, 수아도 모두.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 함께하는 여행이야. 아빠가 정말 많이 변하셨나 봐요. 그래,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고. 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수지는 어머니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여행을 앞두고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백 소장은 수진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는 수진의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방문해 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하구나. 그는 감탄했습니다. 수진이 디자인한 환경 친화적 건물들과 공간들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받은 여러 국제상들의 목록을 보며 백 소장은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녀의 재능을 보지 못했을까? 출발 전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아와 상우는 들떠 있었고 아내 미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짐 다 쌌어? 특히 여권 잊지 말고. 백 소장이 가장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우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 어른이에요. 그리고 아빠보다 해외여행 더 많이 다녀봤다고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백 소장도 함께 웃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에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농담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살아가는구나. 아니에요, 아빠. 우리는 여전히 아빠가 필요해요. 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백 소장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 소장은 자신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상우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수아는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백 소장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 회복은 그의 새로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도착장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모습으로 가족들을 환영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백 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딸은 더 이상 반항적인 대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어색한 인사가 오갔지만 수진은 가족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맨해튼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한 수진의 집은 그녀의 세련된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실내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그녀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와, 누나 집 정말 멋있다. 수아가 감탄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백 소장은 말없이 딸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공간 하나하나에서 그는 수진의 재능과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아버지에게 테라스로 나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은퇴가 나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 늦게나마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 무엇을요?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다는 걸. 성공, 인정, 성취.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과의 관계였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수진은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빠.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아빠가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환경 디자인이라는 제 꿈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백 소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너무 편협했어. 내 작품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뛰어난 디자이너인지 알겠더구나. 내가 이 분야를 선택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아빠에게 반발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가 일하셨던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백 소장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이 이해가 된다. 나는 항상 경제 성장과 효율성만 생각했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 그리고 보니 수아와 상우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더구나. 네, 우리 세대는 아빠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니까요. 둘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뉴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고, 백 소장은 자신이 은퇴 후 발견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혹시 와서 보실래요? 저의 일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제안에 백 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영광이야. 내가 하는 일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되는구나. 그날 밤 백 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앞으로의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수진의 안내로 뉴욕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수진은 특히 자신이 디자인에 참여했던 친환경 건물들을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백 소장은 딸의 작품을 직접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일반 건물보다 40% 높아요. 그리고 옥상 정원은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수진의 전문적인 설명에 백 소장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딸의 전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분야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 말에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의 노후된 공공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날은 도시계획위원회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백 소장과 가족들은 발표장 맨 뒷자리에 앉아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전문적인 태도로 자신의 디자인과 그 환경적, 경제적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백 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30%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진의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회 멤버들은 그녀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백 소장은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수진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은 그동안 그녀가 바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수진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백 소장은 오랜만에 가족의 단란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도중 백 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수진이의 멋진 발표를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고 너희들의 꿈과 열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백 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들, 내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족들은 감동에 젖어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남편으로, 아버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아빠를 많이 사랑해요. 그 순간 백 소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의 업적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여행의 마지막 날 가족들은 센트럴파크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 소장은 아내와 함께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연아,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아이들과도 당신과도.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멀리서 세 자녀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백 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이 새로운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백 소장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이제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차례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공헌, 그리고 자기 성찰. 이것들이 내 두 번째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백 소장은 이미 새로운 계획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상우의 회사에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수아의 연구를 돕고 수진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늘푸른 멘토단의 활동도 더욱 확장하여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 첫 일요일, 백 소장은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늘푸른 봉사단의 박 씨를 만났습니다. 소장님, 여행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표정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백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도 명확해졌고요. 어떤 계획이신데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려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평화로운 공원의 풍경이 백 소장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 후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백 소장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는 그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귀국 일주일 후 상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백 소장은 네오비전의 환경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아빠의 경험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아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백 소장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40년 경력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상우야. 너희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같은 날 저녁 수아가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논문의 최종 수정본을 들고 와서 아버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아빠, 이 부분에서 GD전자의 환경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썼는데 너무 직설적인가요? 백 소장은 딸의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내 분석이 정확해. 사실 나도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눈 감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내 세대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고맙다. 수아는 아버지의 솔직한 인정에 놀랐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나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란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는 가능한 법이지. 그렇게 백 소장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주 3회는 늘푸른 봉사단과 늘푸른 멘토단 활동에 참여하고 주 1회는 상우의 회사에서 자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아내와의 데이트 날로 정했습니다. 수진과도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직위가 아닌 관계와 기여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 소장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미연아, 나 요즘 어때? 달라진 게 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되고 경직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요즘 매일 아침이 기대돼.
뭘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예전에는 그저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는데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해요. 그래, 미연아.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백상훈의 두 번째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감이라는 것도. 은퇴 후 1년 백상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주가나 회사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오늘 만날 사람들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 미연이 물었습니다. 오전에는 늘 푸른 멘토단 활동이 있어. 지역 고등학교에서 진로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거든. 오후에는 상우 회사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고. 바쁘시네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백 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과는 달라. 이제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내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은퇴 전에 그는 항상 긴장되어 있었고 성과와 결과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전 백 소장은 지역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늘 푸른 멘토단은 은퇴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는 이 활동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전자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백 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실패와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학생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 중요한 순간들.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할 때 성공의 정의를 좀 더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직업적 성취나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자기 성장, 그리고 사회 기여도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 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그라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환경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 열정을 따라가 봐. 다만 부모님께 내 계획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해. 그들도 결국은 내 행복을 원하시니까. 내 딸 수진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자기 꿈을 따라 성공했단다. 여학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용기를 얻었어요. 멘토링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며 백 소장은 따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상우의 회사 네오비전에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 정책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 소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백 소장의 제안에 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의 40년 경력에서 축적된 지식과 통찰력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환경과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의 자문 덕분에 우리 회사가 훨씬 더 실질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상우야.
너희 세대가 우리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 누나가 다음 달에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뉴욕의 스튜디오가 서울에 지사를 열게 되어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일하게 될 거래요. 백 소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나.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누나가 그러고 싶대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날 저녁 백 소장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연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이게 되는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수진을 위해 집을 정리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기다리는 설렘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가족 모두가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백 소장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냈니? 일은 잘 되어가고? 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서울지사 프로젝트는 정말 기대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수지는 뉴욕에서의 경험을, 상우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아는 학교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백 소장과 미연은 그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옛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봐, 수진이 첫 자전거 탈 때 사진이야. 미연이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셨었죠?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계속 뒤에서 잡아줬지. 옛 추억들을 나누며 백 소장은 자신이 놓쳤던 많은 순간들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백 소장은 수진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둘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퇴가 잘 맞나 봐요. 그래,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자유롭게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상우 오빠 회사에서 환경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져요. 내 오빠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평생 일했던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도 아빠한테 제안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노후 건물의 친환경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거든요. 아빠의 경험과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 소장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빠는 4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셨잖아요. 특히 기업들을 설득하는 방법, 실질적인 비용 분석 같은 부분에서 아빠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럼 기꺼이 돕고 싶구나.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말해줘.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예전에는 아빠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구나. 그렇게 백 소장의 일상에 또 하나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우의 회사 자문위원회 의장이자 수진의 프로젝트 자문위원이자 늘 푸른 멘토단의 활동가이자 아내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수아가 환경공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는 가족 모두가 참석했고 백 소장은 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자신의 신념을 따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아빠는 정말 기쁘다. 고마워요, 아빠. 사실 처음에는 아빠가 반대하실까봐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일 큰 지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이 모두 가치 있다는 걸.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졸업식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상우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오비전이 최근 대형 투자를 유치했고 이번에 환경 친화적 제조 시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아를 우리 회사 환경 영향 평가팀의 책임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오빠? 수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 연구와 열정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특히 아빠의 경험, 내 기술 지식, 그리고 내 환경 전문성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생길 거야. 백 소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드림팀이 되겠네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수진이는 건물과 공간을, 상우와 수아는 기술과 영양평가를, 그리고 저는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일한다는 것은 백 소장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백 소장은 자신의 66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고 자녀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뜻밖에도 늘푸른 봉사단의 동료들과 과거 GD전자의 몇몇 직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 소장이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은퇴했을 때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회사가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면서요. 백 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저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미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진, 상우, 수아. 너희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란다.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 소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의 두 번째 인생은 바로 그것을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가족들은 백 소장을 둘러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백 소장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1년 후 백 소장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수진의 서울지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여러 노후 건물들이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상우의 회사는 더욱 성장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했으며 수아는 환경 영향평가팀을 훌륭히 이끌고 있었습니다. 백 소장과 미연은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그들은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연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은퇴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항상 너무 바빴으니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백 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요. 우리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래요.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석양이 바다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며 백 소장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은퇴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 GD전자 연구소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백상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 그리고 회복된 가족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백상훈처럼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가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